12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출가자들의 전통 수행 의례로 안거 기간 개를 지키고 참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포살. 제가자도 동참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주최한 종책 제안서 공모전에서 제가자를 위한 포살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실제 포교 현장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조계종 포교부가 포교 신도단체 임원과 실무자들을 초청해 한 해 포교 활동을 돌아보고 새 의지를 다지는 송년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부는 올해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펼친 단체와 개인을 시상하며 내년 더 활동적인 전법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마음 치유와 K문화 거점이 될 국제 템플스테이관 불사에 들어갔습니다. 범어사는 내년 8월 국제 템플스테이관이 완공되면 선명상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까지 수행과 명상, 치유를 체험하는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과 철도 역사 포교 게시판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해온 사단법인 풍경소리가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글귀를 엄선해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군법당과 병원, 교도소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출가자들의 전통 수행 의례로 안거 기간 개를 지키고 참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포살. 제가자도 동참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주최한 종책 제안서 공모전에서 제가자를 위한 포살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실제 포교 현장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불자도 정기적으로 계율을 돌아보고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신행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담소에서 열린 종책 제안서 공모전 시상식에서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재학 중인 향림 스님이 제안한 제가자 포살 신행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승가 중심 포살을 제가불자 생활 방식에 맞게 재구성해 정기적 실천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 예경을 시작으로 108참회, 명상과 독송 등으로 구성해 제가불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불자님들은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어떤 참회나 또는 청정성 회복의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겠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이 이런 정기적인 포사를 통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이번 공모전에는 수행과 포교, 복지, 사회, 재정 등 종단 전반을 아우르는 종책 제안서 총 55건 중 16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은 접수된 제안서 가운데 단기,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회 내에서도 이번 이런 종책 공모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종책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수상자들에게 각각 상장과 총 2천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상자 한 명 한 명의 공모 계기를 경청한 스님은 깊이 공감하며 급변하는 사회 속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종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길 기대했습니다. 신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 외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박물관에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박물관에서 만난 부처님과 사찰 음식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등 다양한 종책 제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사부대중의 집단지성을 종책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포교부가 포교 신도단체 임원과 실무자들을 초청해 한 해 포교 활동을 돌아보고 새 의지를 다지는 송년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친 단체와 개인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법 포교를 사명으로
한 해 동안 쉼없이 진력해온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정 현장과 장애인 전법, 청소년과 생활 속 신행까지 조계종 산하 포교 신도단체들이 송년법회에 함께해 활동을 점검하고 포교 성과를 나누며 새로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교부는 올해를 종단 포교의 방향과 기조가 보다 분명해진 해로 평가했습니다. 종단 조직 개편 이후 포교부의 종책과 현장 포교 전략이 총무원 체제 아래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면서 포교 신도단체의 역할 또한 이전보다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종단 조직 개편을 통해 포교부의 종책과 현장 포교 전략이 총무원 체제 아래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포교 신도단체 역할 또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종단이 역동과 혁신, 대중화를 중심에 두고 수행과 행정, 포교 전반의 변화를 추진해왔다며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특히 포교와 신도 조직은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현장마다 창의성과 자율성이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친 단체와 개인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난 9월 광화문 광장에서 펼친 행복바람이 선명상 페스타로 최우수 종무상을 수상했습니다. 신도들 많이 만들 수 있는 포교사단도 계시지만 신도회 자체도 열심히 저희들이 지금 포교 활동을 위해서 대중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교화 전법단과 장애인 전법단, 불교계 종교교과서가 교육청의 인정을 받으며 불교계의 수건사업 해결에 함께한 교법사단이 우수 종무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포교사단 한창희 사무과장,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김정아 사무국장, 체육인 전법단 정지수 사무과장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내년 포교부는 출가장려 프로그램 확대, 신도증 등록 활성화, 신도대상 포살계 정례화 등 3대 기조를 중심으로 대중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현장 중심 포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불자를 위한 대표 문화 행사 나란다 축제가 올해로 17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나란다 축제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1박 2일간 동국대학교 일원에서 제17회 나란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도전 범족을 울려라에는 9개 사찰 120여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중고등생 대상 불교 교리 경시대회에는 전국 14개 학교가 참여하며 청소년 포교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 45팀이 참가한 전통예술 국악 경연대회와 4팀이 출전한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는 불교와 접목한 한국 문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밥과 김치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마당도 열려 세대와 국적을 넘어 불교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행사에는 사단법인 동련을 비롯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전국교법사단, 불교음악원, 상월결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등이 동참해 청소년 포교와 불교문화 확산에 함께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마음치유와 K문화 거점이 될 국제 템플스테이관 불사에 들어갔습니다. 범어사는 내년 8월 국제 템플스테이관이 완공되면 선명상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까지 수행과 명상, 치유를 체험하는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전통 수행 도량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또 한 번의 삽을 떴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20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수자 수불 대종사, 주지 정호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템플스테이관 착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성보박물관 옆에 들어서는 국제 템플스테이관은 대지 면적 400제곱미터, 연면적 646제곱미터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수행과 명상, 치유와 휴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 한국의 불교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머물며 수행과 명상, 사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범어사는 내년 8월 국제 템플스테이관 완공으로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며
범어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범어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직접 그 템플스테이 체험해서 우리 문화와 우리 사찰 문화를 느끼는 것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외국인 누구나 머물며 한국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 템플스테이관은 명상과 수행을 바탕으로 K-불교, K-컬처의 글로벌 거점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999년부터 지하철과 철도 역사 포교 게시판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해온 사단법인 풍경소리가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글귀를 엄선해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는데요. 군법당과 병원,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윤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해도 덕행을 쌓은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멀리 온 세상에 퍼진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담긴 짤막한 가르침을 작은 사파와 나란히 배열한 손바닥만한 책자. 전국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 3,000여 개에 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풍경소리의 새 포교 방편입니다. 오래전 포교 게시판 내용을 단행본으로 묶어 펴냈지만 대중의 접근성이 낮아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기획한 겁니다. 일부러 짐짓 그것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빌린다는 거 쉽지가 않고요. 누구나가 그냥 법회에 참석했을 때 작은 소책자라도 본인이 가져가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풍경소리가 펴낸 깨닫는 즐거움, 지혜로운 삶. 첫 번째에는 총 15편의 글귀와 그림이 실렸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게시판에 발표한 글 가운데 풍경소리 출판위원회가 엄선한 것으로 경전 내용과 시, 스님들의 법문이 담겼습니다. 초판만 1만 부를 인쇄한 소책자는 전국 교도소와 병원, 군법당 등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쉽지 않은 곳에 무료로 보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새로운 소책자 발간을 목표로 세운 만큼 후원 확대라는 과제도 더해졌습니다. 본인이 다 봤으면 주위에 권해줘도 좋고요. 또 아는 도반이 있으면 야,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 좀 해보자라고 권해줘도 너무 좋고요. 깨닫는 즐거움, 지혜로운 삶, 소책자가 필요한 기관과 단체는 풍경소리 사무처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의 우화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배교경의 가르침이 학교 현장에서의 도덕 교육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적 가치와 학교 교육을 접목한 현장,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며 다양한 비유와 해악이 넘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불교우화 배규경. 그중 제13편은 잘못된 방법이란 걸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해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인간의 심리를 다룹니다.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와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배규경의 통찰을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중등교육 세션에서 발표에 나선 신희정 경남진영고 교사는 배규경 제13편을 활용한 이야기 기반 도덕교육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네, 저는 핵심이 이 이야기는 탐진치에 물든 마음을 보게 해주는 게 이 배규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배규경을 어떤 텍스트로 읽을 건가를 조금 교사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면 정말 이렇게 도덕 교육에서 좋은 자료로. 신 교사는 이우화가 도덕적 판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 경험과 자기 기만적 사고 구조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덕 수업이 규범을 주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면 대화를 이끄는 과정 중심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초등교육 세션에서는 사회학자 뒤르켈의 이론과 불교 계율을 연결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송경원 원주 반곡초 교사는 학교 규칙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찰하고 합의하는 공동규범으로 전환할 때 교사의 도덕적 권위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권의 추락이랄지
그 학교에서의 어떤 학교 폭력의 문제랄지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경쟁적 분위기와 이런 문제들이 불교 가치 기반으로 해서만이 이것은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참석자들은 불교 텍스트가 지닌 인간 이해의 깊이가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도덕 교육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학술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사단법인 붓다봉사단이 지난 24일 전주 붓다복지관에서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인 이사장 진성 스님, 총괄이사 현진 스님, 이재현 봉사단장과 자원봉사자들은 사흘 동안 새알을 빚고 팥을 고아 정성껏 마련한 1000명분 팥죽을 공양 올렸습니다. 복지관을 찾은 지역 어르신에게 천지사 신도회가 준비한 팥떡 500인분과 화준산업이 후원한 기념품, 탑사 달력 등을 선물하며 새해 평안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앞서 봉사단은 인근 이서면, 진북동, 평화동, 낙소정 노인정을 비롯해 아중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팥죽 5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원호사가 대웅전 앞마당에 3층 석탑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호사는 지난 22일 사부대중과 함께 3층 석탑을 점안하고 지역 신행포교의 중심 사찰로 발전하길 염원했습니다. 앞서 원호사는 인재불사를 위해 지역 초중고 및 대학생 43명에게 총 2,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여 오늘 3층 석탑 조성과 인재불사를 함께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행의 모범사찰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호사는 명정장학재단을 통해 200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동지법회에 맞춰 장학금과 복지기관 및 승려복지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티베트 공동체가 울산 울주군 정토마을에서 평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 티베트 공동체는 지난 20일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 한국 티베트 공동체 대표 상보 스님,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기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의 길, 평화의 빛을 주제로 제4회 평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민족화합법을 주제로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기조 강연을, 종교화합법을 주제로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와 함께 달라이라마 존자의 생애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됐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사찰 순례단은 지난 20일 해남 미황사와 강진 백년사에서 33 관음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불원사 주지 정호 스님을 지도법사로 미황사를 찾은 순례단은 주지 향문 스님을 법사로 불자의 신행과 기도를 주제로 법문을 듣고 경례를 참배했습니다. 이어 백년결사의 성지 강진 백년사에서 동백숲 군락지를 걸으며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편 광주 불교사찰 순례단은 다음 달 17일 새해 첫 순례지로 여수 은적사 정월방생을 떠납니다. 12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